이란의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가자는 중심 무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한 말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즉 트윗한 내용을 직접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 지구내 모든 무장 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인 한 걸음입니다. 이 합의는 가자 지구가 마침내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코웃음을 쳐서 죄송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가 테러 근거지로 쓰이지 않으면서 정당한 안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20개 항목 계획 이행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합의는 신중하게 구성된 단계별로 시행될 것입니다. 무장 해제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안정화군은 색제 팔레스타인 경찰과 협력하여 가자 지구가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 책임을 질 것입니다. 1년 전에는 격렬한 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 그리고 인질들이 잔혹하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중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집트, 카타르, 터키가 보여준 중요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 역사적인 돌파구를 가능하게 한 저의 훌륭한 팀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그 위협 세력이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가자 지구는 마침내 그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놀라운 발전에 대해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알겠어요, 마크.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발언의 90%는 저를 헛웃음이 나게 했어요. 부탁인데 혹시 왜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게 만든 이유를요.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항상 알 수는 없지만 루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지? 관대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마스가 곧 무장 해제할 거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였어. 가자 지구엔 하마스가 아닌 새 정부가 들어설 거야. 이것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쟁 목표였지. 우리는 평화와 형제를 누릴 거야. 하마스는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아니, 가자 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이것도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였지.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어떤 징후라도 있나요?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정치적 권력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하들을 포기할 것이라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중재자들, 즉 이집트, 터키, 카타르로부터 무언가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 하마스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가자 지구 내 정치적 적들에게 학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파괴와 유대인 학살을 추구하는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를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믿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길 바라지만 제 직감으로는 이것이 역사적인 돌파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우선 이 점이 흥미로운데요. 아마 청중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계획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하마스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당사자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과거에 제출했고 이 거래 조건을 이스라엘에 제출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마스가 이미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란과도 조금 비슷해요. 트럼프가 매번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슬람 공화국은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하마스가 지금 바로 하마스 고위 인사인 가지 하마드라는 사람의 클립을 틀어드릴게요.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이 가지인데 가자와 비슷하죠. 가지 하마드는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를 했어요. 잠깐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마스는 해방 조직으로서 우리는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점령으로부터 우리 땅을 그건 말도 안 해방시키기 되는 위해 소리입니다. 노력해 왔습니다. 하마드 씨.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는 민간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적 없으며 실수가 있었다 해도 하마스 방침은 아닙니다. 하마스는 정말로 무장 해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함께 점령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성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화기를 국가위원회의 책임하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 무장해제나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먼저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와 청취자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마스가 점령을 끝내기 위해 싸운다고 말할 때 그들은 가자지구나 서안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은 1967년 이전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텔아비브도 그들에겐 점령지입니다. 그들에게 하이파와 베르셰바 모두 점령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들이 점령이라 할 때 하마드 씨는 이스라엘 자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루티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약간의 낙관이나 적어도 비관을 덜 느끼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그의 트루스 소셜 성명을 읽어준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무장화가 완료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정책에 대한 진술이 맞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면 즉 이스라엘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비무장화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조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자의 60%를 점령 중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완충지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경과 국민을 더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철수 압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먼저 비무장화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마스가 진지하게 무장 해제할 때 저를 깨워주세요. 좋아요. 우선 이 매력적인 남자 가지 하마드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죠. 아시다시피 그는 최근 피어스 모건에게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당신이 10월 7일 이후 그 해에 총리실 대변인으로 있을 때 그를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하마스는 10월 7일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마스 사람들이 아랍어로 한 가지 말을 하고 영어로는 또 다른 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끔은 그들이 아랍어로 한 말을 영어로도 인정하죠. 하지만 제 걱정은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말씀하신 건 사실일 수 있지만 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니콜라이 밀라도노프, 제가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매우 화를 냈어요.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원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으니 멈추세요. 우리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8월 3일 월요일에 회의를 가졌어요. 참고로 오늘은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인데 8월 5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회의를 했을 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왜 조금 나아졌을까요? 왜냐하면 네타냐후에게 제출된 이 15개 조항 계획안의 초안에 따르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도 아니고 트럼프가 표현한 것처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동안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가 조금씩 무장 해제할 때마다 이스라엘도 조금씩 더 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하기 전까지 우리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죠. 또 다른 문제는 이거예요. 아랍 문제 전문가들의 여러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획 안의 문구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용 화기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집에서 개인적으로 무기 소지는 허용되지만 군사 조직이나 단체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네타냐후와 블라다노프가 논쟁하거나 토론했던 또 다른 쟁점이에요. 네타냐후가 회의에서 나올 때 그는 좋아요. 우리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평화위원회와 함께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기 전까지는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우선 무장 해제의 정의가 조금 모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만남에서 안 좋았던 점은 분명히 베냐민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신에 터널에서 기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다가오는 자들만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네타냐후가 여기에 동의했다는 걸 알 수 있냐고요? 그 회의 이후로 표적 암살이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끔찍한 학살과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아 풀려난 아주 잘 알려진 인질들이 있었던 이후의 일이에요. 그들을 가뒀던 사람들은 한 명씩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신 후에는 하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모두가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데는 동의하니까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당신이 정확하게 언급하신 하마스의 지도자 중 한 명인 하마드 씨가 10월 7일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그런 발언을 했죠. 저는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시절 해외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마스가 직접 말하게 두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중 하나는 하마스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않고 하마스의 영향을 받는 유엔 기구나 의사, 소위 인권운동가들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마스 사람들이 직접 말할 때 그들은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누구인지, 즉 광적인 지하디스트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 하메네이 씨가 가능한 한 자주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숨긴다는 겁니다. 그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 하메네이 씨를 인터뷰하길 다시 권장합니다. 그가 밀라드로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 건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티,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엔 중동 평화 프로세스 조정관을 맡았어. 그리고 항상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와 매우 나쁜 관계를 가졌어. 그들은 모두 이렇게 여겨졌어. 극단적으로 친팔레스타인 성향이라고 여겨졌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맞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알겠어. 여겨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유엔에서 임기를 마쳤을 때를 기억해. 그는 총리실로 초대되어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참석했어. 그리고 그 사무실과 외교부, 국가안보 관료들 사이에서는 마침내 유엔이 한 명을 아마도 우연히, 아마도 의도하지 않게 보냈다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 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뜻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진지한 상대가 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가 초대받아 작별 인사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의 전임자들 중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지 못해. 그는 달랐어. 그는 다른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공정하다는 평판이 있었지. 유엔 전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그가 미국인들에 의해 선택된 것도 일종의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묵인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가 평화위원회의 대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다시피 그는 유엔 경력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한동안 아랍에미리트에서 싱크탱크를 운영했어. 결국 이스라엘은 그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됐어.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스라엘은 이 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아야 해.
우리는 하마스가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며 이 일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판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해. 여기서 방해하는 쪽은 하마스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고 내 생각에 네타냐후는 자신의 패를 아주 신중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올바르게 쓰고 있어. 맞지? 분명히 해야 할 건 필요한 조치를 안 하는 쪽은 하마스라는 거야. 네가 마지막에 한 표적 제거 얘기로 가보면 알겠지?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네가 표적 제거가 없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전주만 해도 여러 건의 표적 제거가 있었어. 그리고 기회가 올 때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지. 이런 놈들 중 하나가 나타나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해야겠어. 만약 하마스 지도자가 지하에서 나와서 10월 7일 학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나는 그 하마스 지도자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제거할 것이라고 예상해. 나는 그들이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믿지 말아야 해. 만약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심각한 테러리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건 우리가 방어적 증발에 대한 우리만의 정의가 맞지, 있기 맞아. 때문이야. 그런 모호한 표현의 뜻이 네타냐후가 지금 가자 지구의 병력에게 진정하라고 한 이유가 방금 그 회의에서 막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잠깐 진정하고 다시 시작해서 해결책을 찾자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내가 너랑 자주 이 부분에 대해 논쟁하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 너는 계속 하마스라고만 말하잖아. 잠깐 하마스는 잊어봐. 우선 좋은 소식은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거야. 우리가 가자지구 영토의 60,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야. 정말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고 남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제는 안전해졌고 등등.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한 좋은 소식이야.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 인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게 항상 문제였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이제는 인질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 하지만 하마스는 잊어버려. 나는 다른 단체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평화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경찰력을 갖게 될 거라는 이 가짜 같은 생각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무기를 수거하고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는지 확인하고 하마스를 감시하는 기술 관료들이 될 거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봤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들은 테러리스트고 10월 7일을 지지했어. 하마스와 그들의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하마스를 싫어한다는 점뿐이야. 그리고 하마스는 2005년과 2006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후 그들을 가자지구의 옥상에서 내던졌어. 그들은 라이벌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을 말살하고 싶다는 점에서는 그들은 같은 입장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도 평화위원회와 이 15개 항목 계획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어.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 하마스는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란은 그들을 잘 안다고, 그들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해.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계획에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건 나쁜 일이야.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 오슬로 협정 때도 그랬지. 우리가 그들에게 무기를 주면 그 무기로 우리를 죽여.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환상. 평화로울 거라는 건 거짓이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들이 모든 것에서, 신문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모든 행동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해. 우리가 그걸 아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나라, 특히 아랍 국가들이 그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있어. 네타냐후 총리가 방금 가디 타우브와 긴 팟캐스트 대담을 했어. 가디 타우브는 JNS에도 글을 쓰는 이스라엘 지식인이야.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히브리어로 아주 성공적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요.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다른 나라는 북한이에요. 네, 그게 그가 한 말이에요. 자, 가자지구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해요. 그곳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아랍 국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아랍 국가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을 알다시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르단의 왕도 그들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도 자기 나라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5등 시민처럼 대우하거든요. 그는 그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오면 그를 끌어내릴 테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옆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타냐후가 말했듯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비난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비난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제가 답변하고 싶어요, 루티. 그리고 몇 가지는 동의하고 몇 가지는 동의하지 않고 몇 가지는 강하게 반대하고 몇 가지는 어느 정도 반대해요. 하지만 우선 현재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60, 70%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마스의 군사 조직이 상당 부분 해체된 상황에서 맞죠?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충지대에 우리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들이 우리 민간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가자 지구의 상황을 2023년 10월 6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한 전략적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위협은 예전과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하며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복무하고 싸웠습니다. 일부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확실히 우세하며 이스라엘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수를 고려하려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했죠?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합니다만 당신은 이번에 합의된 대로 가자 지구에 세워질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합의 덕분에 인질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전부 구출해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인질 구출에 너무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부 사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는 하마스 무장 해제 틀 내에서의 설립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었죠. 민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설립이었고 이건 이스라엘 정부가 줄곧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던 부분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아닙니다. PA가 되어서는 안 되고 PA의 관할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많이 언급한 사람 중 한 명은 PA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봅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관료정구, 공식 명칭은 가자지구 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입니다. 그게 전체 이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위원회를 기술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음식이 배달되고 물이 공급되고 쓰레기가 수거되는 걸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또 아니고 하마스도 아니며 단기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지방정부, 즉 시정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위원회가 어떻게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이 나오죠. 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전에 레바논처럼 되는 거죠. 헤즈볼라가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형식적인 정부만 있을 뿐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주장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마스는 무장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전제죠. 결국 이 모든 계획이 막혀 진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인들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만약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들은 당연히 떠날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자세히 다루고 싶고 이 부분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인들은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요르단에서 혁명을 일으켜 군주제를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맞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레바논인들은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레바논 내전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행동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걸프 지역 사람들은 특히 쿠웨이트에서, 하지만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얼마나 열렬히 지지했고 공개적으로 감사했는지 기억하시죠?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걸프를 침공하고 쿠웨이트의 독립을 빼앗았을 때 말이죠. 맞죠? 사람들은 이런 일을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은 가자지구 사람들을 하마스로 봅니다.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이고 이들은 이집트의 시시 장군 정권에서 군사 정권을 전복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로 아랍 세계 전역의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말로만 지지할 뿐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곳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방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과 다른 서방인들이 하마스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정말로 원할까요? 그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최근 6만 명의 모로코인이 국경을 넘어 스페인 지역에 들어왔을 때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비극은 가자지구 사람들이 떠날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당연히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게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과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 밖에 있었을 때 보여준 행동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인질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요. 가자지구엔 무고한 민간인이 없고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조차도 그랬다는 걸 압니다. 정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숨기고 보호하며 나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의로운 비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비유대인들이 있었죠. 많았어요. 가자지구에서는 단 한 명도, 여자도, 아이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었어요. 그 인질들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들은 공범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무 일반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일반화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교과서가 가자지구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줬던 교재예요. 알다시피 유대인 2명을 죽이고 또 2명을 더 죽이면 그게 몇 명이 되나요? 그리고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그리고 죽이고 알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 이제 만약 당신이 아이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알라를 위해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며 키웠다면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왜 가자지구에 무고한 민간인이 없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런 야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사고방식에서 극단주의를 걷어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든 아니든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자지구 전쟁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방에서 급진화되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교과서처럼 말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맞죠? 그건 가자와 라말라 같은 곳을 비급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에서는 이른바 친팔레스타인 인권 운동가들을 다시 급진화시키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요.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당신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닐 거다라고 말할 때 알겠어요. 말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얘기예요. 결국 팔레스타인 측 기구라는 거죠. 우선 가자지구에는 하마스 외에도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단체도 있고 당신이 꼭 알지 못하는 다른 단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점은 어떤 팔레스타인의 기술 관료들에게 무기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오슬로 협정 시절로 되돌릴 거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둘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극단주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아직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들은 아직 사고방식에서 극단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정부가 그걸 동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질들이 돌아오게 한 건 이런 합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력 덕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합의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트럼프가 인질 석방의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인질들을 되찾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싸웠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공을 돌려야 해요. 이게 바로 그 거래를 완성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건 군사적 압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었죠. 그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도 100% 동의해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없었다면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주밖에 안 된 2023년 10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미 그때 올해 12월 30일에 드디어 은퇴하고 임기를 마치게 될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가 그런 인도적 휴전을 언급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국경을 넘을 수 있고 학살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강간할 수 있고 참수할 수 있고 산채로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질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응하면 이제 휴전하라고 하죠. 정말 미친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루스 씨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온건한 팔레스타인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기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건한 팔레스타인인의 정의입니다. 그는 저에게 한 문장을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분석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고통받았음을 압니다. 하지만 왜 유럽이 자기들의 유대인 문제를 내 희생으로 해결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유대인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발언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있고 그는 저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평화를 이루고 싶다고 말하려는 거죠. 저는 이해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그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동의 유대인들, 즉 이라크의 유대인들, 시리아의 유대인들, 레바논의 유대인들, 이집트의 유대인들, 그리고 알제리의 유대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랍 민족주의와 친나치주의 그리고 포그롬과 폭동 아래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학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그가 나에게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는 무시합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의 공식 지도부는 영목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는 하지 아민 알 후세인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전쟁 기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으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무슬림 병력을 바펜 SS에서 싸우도록 모집했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인으로서 그 일과 관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전쟁 후 그는 유럽에서 도망칩니다. 전범으로 수배 중이었죠. 알 후세인이 그는 어떻게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가죠. 그리고 모두가 그가 연합군에 의해 수배 중인 전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뉴른베르크에서 재판에 세우려고 했을 수도 있죠. 맞죠? 그들은 그를 가자지구에 있는 전 팔레스타인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맞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요. 그가 말하길 우리는 네가 유럽에서 죽임당한 걸 안다. 근데 당신은 중립이었잖아요. 당신들은 그냥 방관자였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네가 고생한 걸 알아 라고 말할 때 왜 훔쳤니? 훔치지 말았어야지. 그는 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냐고 하잖아. 맞지? 그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고 이게 소위 온건한 목소리라는 거야. 그가 내게 왜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냐고 말해. 결국 그 논리로 보면 우리는 외부 침입자란 말이지. 우리가 침입자라니. 내가 침입자라고? 침입자. 오늘은 말이 잘 안 나오네. 결국 우리의 존재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와서 우리 것이 아닌 걸 가져갔어. 그리고 우리가 와서 네 땅을 훔쳤다면 맞지? 우리가 고통을 겪었다 해도 많은 범죄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맞지? 강간범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을 수 있어. 그리고 도둑도 알다시피 정말 가난해서 아이들을 위해 돈을 훔쳐야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훔쳤고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 네가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와서 내 땅을 훔쳤잖아.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의 연결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저는 이것이 유대인과 유대 지역의 연결을 무시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 출신이고 유대인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강하고 진실된 무언가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비합리적인 일이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과 고대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원주민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것은 우리의 고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그건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급진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당신에게 말했던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평생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볼 것 같아요. 하지만 두고 봐야죠. 루시, 저는 있잖아요. 제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열어둬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나누길 기대할게요. 저도요.